예, 반갑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이재훈입니다. 저는 오늘 마스크를 벗고 해도 된다고 허가를 받아서 마스크를 벗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소개받았던 것처럼 저는 지난 학기죠. 이제 벌써 영남대학교 교수직으로 있다가 제가 창업을 했습니다. 창업을 해서 제가 한 창업은 벤처 캐피탈입니다. 그 벤처 캐피탈을 창업해서 지금 한 6개월째 됐는데 제가 현장에서 느꼈던 거, 그 다음 제가 현장에 나가기 전에 대학 교수로서, 이론을 가르친 대학 교수로서, 그리고 기업들의 밸류업, 가치 증대를 위해가 지원을 해주는 지원기관인 테크노파크 원장으로서의 경험 등을 오늘 기조 강연에 한번 녹여서 최대한 여러분들이 창업을 준비하는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오늘 내용은 뉴노멀이 과연 뭔가, 그리고 왜 기업가 정신이 필요한가. 그럼 기업가 정신은 어떻게 하면 가치를 증대시키는 혁신으로 이어지게 할 것인가. 그 다음 여러분들이 오늘 우리 영남대학교 기업가 센터에서 2021 기업가 페스타를 오늘 하는 가장 큰 목적도 창업 교육에 있어서는 그럼 어떤 혁신이 도입되어 가지고 창업 교육을 혁신을 통해서 창업 교육도 어떻게 하면 가치를 증대시킬 건가, 이런 내용을 중심으로 오늘 강연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2020년 12월 7일로 기억합니다. 타임지 표지가 바로 이 표지입니다. 2020X 2020년은 the worst year ever, 지금까지 중에 최악의 해였다. 차라리 우리 기억에서 지압보자. 이게 타임지의 표지였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 하면은 예상 밖에, 즉 전혀 예기치 않았던 코로나19가 터지면서 2020년을 완전히 우리 백지 상태로 만들어봤다는 거죠. 그럼 우리 이런 예상 밖의 사건, 예기치 않던 사건은 어떻게 보면 우리 인류의 터닝 포인트가 되는 겁니다. 그죠? 그 우리 직전의 터닝 포인트였던 것이 바로 2008년도 세계 금융위기가 터닝 포인트가 돼가지고 우리 그전까지는 거의 노멀, 정상적으로 받아들였던 것들이 정상이 안 되고 새로운 노멀들이 2008년부터 이제 생겨났다가 다시 작년도에 코로나19로 인해가 또 새로운 노멀이 생겨납니다. 뉴 노멀이 생겨난다는 거죠. 그게 바로 한번 여러분들이 뉴 노멀이라는 것은 기존 지금 체제에서 우리가 노멀로 받아들인 것들이 노멀이 안 되는 것을 우리가 뉴 노멀이라고 하는데, 어쨌든 간에 이 뉴 노멀 상황에서는 가장 확실한 건 뭐냐? 불확실한 것이 가장 확실하다. 이게 뉴 노멀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는 지금 2008년도 이후에 2009년부터 저성장, 저금리, 세계화, 컨택, 이런 것들이 이제 2007년과는 다른 2008년도 이후에 뉴 노멀이었는데, 작년도에 코로나19가 터지면서 저성장은 초저성장, 저금리는 초저금리, 세계화는 로컬화, 세계화라는 게 완전히 거의 붕괴됐다시피 했고, 그리고 또 컨택트는 언택트, 그리고 이렇게 지구상 인류 역사상 통화가 증발된 적이, 통화가 이렇게 폭증한 적이 없었습니다. 통화가 엄청나게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이 상황. 통화는 늘어났는데도 이상한 게 뭡니까? 인플레이션이 안 생기는 거예요, 지금. 이거는 경제학적으로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이론들이 바로 지금 통화량 폭발에도 불구하고 인플레이션이 안 생기는 건 왜일까? 이게 아까 우리 전인 센터장께서 얘기하신 바로 양극화 현상 때문에 돈을 쓸 수 있는 사람은 점점 더 좋아지고 돈 쓸 수 없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양극화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안 생긴다는 건 나중에 경제학적으로 오늘 아마 입증이 될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어쨌든 간에 지금 이동 제약으로 인해 가지고 이제 글로벌화가 거의 여행업계가 거의 초토화가 되다시피 하면서 로컬화가 진행되면서 커뮤니티 개념이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이제 앞으로 지역에서 회의, 지역에서 강의, 지역에서 소비, 이런 커뮤니티 개념이 중요해지고, 글로벌 공급망을 자랑했던 중국이 또한 왕창 코로나19 때문에 봉쇄되면서 이제 중국만 의존할 수 없는 글로벌 공급망에서의 글로벌 지역적 공급망으로 이제 공급망이 또 바뀌어가고 있고, 우리가 이런 언택트 사회로 가면서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면서 AI, 빅데이터 이런 쪽으로의 어떤 산업이 막 활성화되어 가고 있고, 그 다음 지역이 과거에는 원재료를 공급해 준 하나의 부속품에서 이제는 직접적인 현장에서의 문제 해결자로 지역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사회, 그리고 고부가치는 결국 지역에서 나온다.
이런 사회로 바뀌어가고 있고 제품을 넘어서 이제 삶, 건강 아니면 우리 안전 이런 것들이 중요해지는데 결과적으로 이 지금 여러 가지 이동 제약, 공급망 축소, 디지털 전환 가속 등등의 상황이 새로운 산업을 만들어냅니다. 바로 밑에 있는 박스의 내용들이 결국 앞으로의 트렌드가 돼가지고 새로운 산업으로 간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마 눈치챌 수 있을 겁니다. 그죠? 그럼 어떤 산업을 준비해야 되는 걸 우리가 이 그림을 보면 예상을 할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리고 로컬화 건강 이런 것들이 이제 주요한 하나의 트렌드인데 여기에 가장 중요한 것은 신뢰다. 왜냐하면 우리가 거의 다가 온라인으로 지금 비즈니스가 이루어지는 상황입니다. 온라인으로 비즈니스가 이루어질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공급자를 믿지 못하면 내가 소비자가 수요자가 돈을 못 준다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그리고 또 내하고 같이 협업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믿지 못할 사람이 협업을 못하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우리 사회의 인프라는 바로 신뢰라는 걸 여러분들이 아마 인식을 할 겁니다. 그죠? 그래서 앞으로 some uncertainty 약간의 불확실성이 있는데 이제는 코로나 이후에는 clear uncertainty 완전 불확실성으로 로컬리제이션 온라인 그리고 이제는 뭐 이커머스를 넘어가 라이브 커머스로 직접 인터랙티브한 커머스로 지금 진행되면서 가장 중요한 인프라는 앞서 말씀드렸던 신뢰와 솔리데리티 연대입니다. 같이 힘을 합치지 않으면 혼자서는 모든 걸 해결할 수 없는 상황으로 하는데 혼자 연대를 하려면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신뢰 기반이 돼야만이 협업이 가능해진다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중요한 소셜 인프라스트럭처가 아마 신뢰하고 연대 이 두 가지가 등장할 가능성이 많아요. 자, 그러면 왜 기업가 정신이 중요한가? 기업가 정신의 효시고 기업가 정신을 가장 주창했고 그리고 기업가 정신하고 같이 동전의 양면이라고 할 수 있는 혁신 이론가가 바로 유명한 조셉 슈페터입니다. 슈페터 교수는 기업가 정신을 시도, 모험하다를 이제 기업가 정신이라고 얘기하면서 이걸 위키피디아는 이렇게 정의합니다. 외부 환경에 대응해서 기회를 추구하고 그 기회를 잡기 위해서 혁신 사고를 하고 행동을 하면서 모험을 통해서 시장에서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가는 과정. 결론은 새로운 가치를 만든다. 그래서 슈페터는 혁신을 일으키는 모든 개인을 우리가 기업가라고 하면서 혁신의 종류는 여러 가지다. 새로운 상품을 만드는 것, 과정을 만드는 것, 방법을 만드는 것, 시장을 만드는 것, 이 등등등이 전부 다 혁신이라고 보면서 혁신은 기업가만 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 누구나 혁신을 할 수 있다는 걸 슈페터가 그렇게 정의를 해주고 있습니다. 슈페터는 앞서 제가 얘기 드린 것처럼 가치 증대를 시킬 수 있는 사람은 공무원들도 혁신가고 학생도 혁신가고 우리 여기는 강대식 의원도 혁신가고 모든 정치인, 학생, 노동자가 다 혁신가라고 할 수 있는 걸 혁신의 폭을 대단히 넓게 잡으면서 기업가는 바로 이 혁신을 주동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OECD에서도 혁신의 기업가 정신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제한된 자원을 활용해서 기회를 포착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도전을 해서 성공을 하는 것을 우리가 기업가 정신이라고 이렇게 우리 OECD에서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는데 우리 한국 보면 우리 기업가 정신은 우리가 혁신성, 진취성, 위험을 기꺼이 따는 위험 감성 이렇게 기업가 정신을 세 가지 우리가 차원에서 정의를 하는데 실제로 우리 한국민들이 can do 하다. 모든 걸 할 수 있다는 거 생각하는 거, 역동적인 다이내미즘, 그 다음에 실패해도 다시 일어서는 레질리언스 이런 것들을 한국 사람들이 모든 것을 다 갖추고 있기 때문에 한국 사람들이 가장 혁신가라고 세계인들이 이렇게 칭송하고 있습니다. 경영학의 구루 가장 대가로 꼽힌 사람이 피터 드러커인데 피터 드러커 교수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국전으로 모든 게 무너져 버렸고 일본 사람들은 일제 치하에서 교육도 안 시켜줬고 이런데도 불구하고 거의 백지 상태에서 50년, 40년 만에 이렇게 세계의 기적을 이룬 것은 한국이 바로 기업가 정신 할 수 있다는 거, 그 다음에 혁신, 위험 감수를 기꺼이 하는 그런 정신이 있었기 때문이고 지금 현재 최고의 철학자로 꼽히는 기소로망도 한국 경제 사회 발전사는 인류의 바로 소중한 문화유산이라고 할 정도로 한국 경제의 발전사를 이렇게 꼽을 정도로 한국은 기업가 정신을 몸소 보여주는, 체험하는 그런 국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뭐 기업가 정신의 사례는 너무 많죠, 그죠? 현대 창업자인 그 정주영 회장 같은 경우는 캔두, 왜 해봤어? 한번 해봐, 할 수 있어. 이런 거. 그 다음에 삼성을 새로 바꾼, 세계 초인류계를 바꾼 이건희 회장 같은 경우는 마누라와 자식 빼고는 다 바꿔라. 체인지라는 걸, 변화를 부르짖죠, 그죠? 그 다음에 여기 얼마 전에 또 돌아가신 대우 김우중 회장 같은 경우도 세계는 높고 할 일은 많다고 우리 젊은들의 가슴을 우리 때 막 두근두근거리게 했죠. 그 다음에 뭐 이런 여러 사람에다가 그리고 지금
전기차 시장이 열리면서 가장 뜨거운 게 배터리 시장 아닙니까? 그죠? 세계 초인류의 배터리 기업을 만든 구본무 LG 회장, 돌아가신 LG 회장 같은 경우도 뚝심 비용으로 모두가 돌아보지 않을 때 배터리 쪽을 미리 엄청난 투자를 해서 지금 배터리 초인류 기업으로 만든 구본무 회장 뭐 이런 분들이 있고, 지금 제가 같이 우리 대주주로 있는 이동채 회장, 배터리 할 때 요즘 에코프로 BM이라고 주가가 20만 원을 상회하는 주식이 있습니다. 그죠? 이 회사 회장 같은 경우도 안 끝없는 상태에서 영남대학교를 나와가 공인회계사 출신이지만은 자기가 사내로 태어나가지고 10,000명 정도는 밥 먹여 살린 사내가 돼야 안 되겠냐 이러면서 만든 기업이 에브리데이 에브리웨어를 주창하는, 배터리는 매일 필요하고 어디 곳에 가도 필요하다는 배터리 기업으로 비전으로 에브리데이 에브리웨어를 주창하는 암양불의 출신인 이동채 회장이 있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코로나 상황이 생기면서 진단키트로 세계적인 기업으로 우뚝 솟은 시젠의 종윤 대표도 우리 경산여 용성 출신입니다. 물론 이화여대 교수를 했지만 이런 분들이 어떻게 보면 기업가 정신을 몸소 실천하는 분들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뭐 세계적인 가장 지금 기업가 정신의 표상은 우리 일론 머스크, 테슬라의 회장을 우리가 꼽죠. 그죠? 왜 테슬라의 기업을 높게 평가해 주는가? 테슬라 기업이 전기차 시장 인류 기업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다. 전기차를 통해서 테슬라는 세계 가장 많은 뭘 모읍니까? 데이터를 모읍니다. 어떤 기업도 흉내 내지 못하는 데이터를 앞서 모으기 때문에 테슬라는 늘 1등입니다. 예를 들어 테슬라의 전기차 배터리를 납품하기 위해서는 테슬라에는 뭘 요구하느냐? 배터리 시방서를 가져오라. 스페시피케이션을 가져오라는 거예요. 그럼 그 갖다 주면 테슬라는 배터리를 안 만들지만은 배터리에 대한 모든 데이터를 다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게 테슬라의 힘이기 때문에 테슬라는 앞으로도 제가 봐서는 한 3, 40년은 영원한 기업으로 지금 갈 것 같다는, 이런 뭐 테슬라 같은 일론 머스크 같은 사람이 기업가 정신을 가장 우리가 표방하는 사람이죠. 그죠? 자, 기업가 정신, 아까 피터 드러커 다시 이야기합니다. 혁신을 지금까지 소비자들이 느끼지 못했던 더 큰 만족을 통해 가지고 가치를 증대시켜주면서 기존에 있던 것을 가치를 높이는 방법도 있고, 아니면 없던 것을 새로 만들어내는 것도 있는데, 어쨌든 간에 기업가 정신은 우리가 밸류업 하는 거다. 가치를 증대 또는 애드 밸류 하는 것은 혁신이라고 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가치를 증대시키면 혁신가에 다 또는 기업가로 다 인정받을 수 있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죠. 그죠? 어쨌든 피터 드러커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혁신을 일으키는 기업가들을 봤더니만은 그 기업가들은 타고난 어떤 천부적인 개성, 인성이 있는 게 아니더라. 결국은 활동이더라. 액션이 있더라. 그 액션이 바로 뭐냐? 기업가 정신이라는 걸 통해가 혁신을 하더라는 게 이 피터 드러커가 본 바로 가장 중요한 것. 그래서 아무리 머릿속에 좋은 아이디어가 있어 소용없고 그걸 어떻게 하면 액션을 하느냐 하는 겁니다. 기업가 정신은. 그 액션을 통해서 애드 밸류, 가치를 증대시킨다면 그 사람은 제대로 된 기업가다. 그리고 우리 피터 드러커 교수는 그렇게 정의를 합니다. 그래서 혁신은 천재들이 하는 것보다는 액션 중심 어떤 실천가들이 혁신을 많이 주도하더라. 자, 그런데 여러분 이제 지금부터 제가 한 얘기가 이제 초점, 이제 어떻게 보면 오늘 강연의 가장 핵심으로 들어가는데, 피터 드러커는 혁신의 원천을 내부 외부 따져가지고 내부적으로는 시장에 변화하는 거, 예상 밖의 사건, 과정 혁신, 외부적으로는 인구 통계적 변화 등등을 얘기하는데, 가장 초점은 시장의 흐름을 제대로 파악해야만이 혁신이 나온다. 대단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우리 모든 사람은 혁신을 이렇게 생각해요. 발명가, 천재들이 혁신을 주도하는, 절대로 발명가나 천재가 한 혁신이 시장에서 팔리지 않는 혁신은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혁신이 제대로 되기 위해서는 시장의 흐름을 제대로 읽어내는 눈이 있어야 하는데, 시장의 흐름을 제대로 읽어내기 위해서 뭘 통해서 읽어내느냐? 데이터를 통해서 읽어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창업 교육도 학생들에게 사업계획서 만들고 IR 잘하라 이런 것들이 창업계획의 핵심이 돼서는 안 되고, 시장을 읽는 눈을 학생들에게 가르쳐주는 것이 창업교육의 핵심이 돼야 되는데, 아마 우리 여기 오늘 남북권 창업교육 거점 대학의 같은 멤버십을 가진 대학들은 아마 그런 관점에서 앞으로 지금까지 할 거고, 앞으로는 이런 식으로 학생들이 시장을 읽는 눈은 뭐를 통해서? 데이터를 통해서. 데이터는 우리가 모으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죠? 그런 관점에서 해야 되는데, 그리고 레너드 바튼 같은 사람은 우리가 혁신의 원천으로 뭐 컨설팅 회사, 소비자, 대학 이렇게 보는데, 결과적으로 시장이 가장 중요한 혁신의 원천이다. 이렇게 보고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데이터를 통해 시장의 변화를 읽어내고, 물론 개인이
혼자 할 수 있겠지만 개인은 항상 역량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조직과의 결합을 통해서 그다음에 트렌드를 제대로 읽어내야 되기 때문에 시장 기반 협력과 융합에 의해서 혁신이 만들어진다는 걸 명심하고, 그럼 학생들 또 뭘 가르쳐 줘야 됩니까? 시장을 읽어내는 힘과 팀워크를 어떻게 하면 빌딩할 건가? 협력을 어떻게 할 건가? 이걸 또한 학생들에게 계속 가르쳐 주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죠? 혁신의 원천은 우리의 TRL, 테크놀로지 레디니스 레벨이 얼마냐? MRL, 하나의 MRL은 매니팩처링 레디니스 레벨이 얼마냐? 제조 준비성이 얼마냐? 공정 준비성이 얼마냐? 가장 중요한 것은 마켓 레디니스 레벨입니다. 내가 아무리 좋은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어도 이 아이디어가 시장 준비 수준이 높아야 되는 거지. 아무리 공정으로 잘 만들어낼 수 있다 해도, 아무리 내가 기술이 수준이 높다 해도 이것은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시장의 준비성을 어떻게 우리가 제대로 갖춰갈 것이냐, 이것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제품 중심보다는 시장을 제대로 읽어내고 가야 된다는 거. 제가 한 2분만 더 하겠습니다. 시간 때문에 제약이 있어서 어쨌거나 여러분들이 오늘 좀 더 깊은 사례까지는 제가 얘기 드릴 수 없고, 큰 틀에서, 자, 여러분들이 만약에 스마트한 기업가 정신은 뭐가 돼야 되느냐? 제가 그냥 정의를 스마트한 기업가 정신이라고 용어를 한번 만들어 봤는데요. 첫째, 시대를 변화를, 트렌드를 제대로 읽어라. 다시 말하면 시장의 변화를 제대로 읽어내라. 그 다음에 위험을 감수하겠다는 어떤 스스로의 의지, 위험을 기꺼이 내가 테이크하려는 그런 의지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내 한계, 내 자신 혼자 할 때는 모든 게 불가능하다는 내 스스로의 한계를 항상 인식하고 나의 부족함을 메꿔줄 사람을 빨리 찾아라. 제가 우리 경북테크노파크 원장 3번 하면서 우리 지역에서 한 27년 교수 생활하면서 있었을 때 우리 지역의 창업가와 서울의 테헤란로에서 지금 벤처 캐피탈리스트로 있으면서의 서울 수도권 지역의 창업가들의 가장 큰 차이점 하나, 창업팀이 제대로 구축된 팀이 서울 쪽에서 많이 와요. 우리 여기서는 아이디어를 가진 개인이 많이 옵니다. 개인은 절대로 성공을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서울도권에서 보면 기술을 가진 사람, 경영을 하는 사람, 법을 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팀워크가 돼가. 심지어 요즘 제가 투자한 기업 같은 경우 어떤 기업이냐, 서울대 치전원 부원장이 공동 CEO로 임플란트 이빨을 만드는데, 이빨은 결국 뭡니까? 아무리 좋은 이빨을 소재를 만들어도 뭘 해야 돼요? 치과에서 써줘야 됩니다. 즉 시장이 받아주는 제품을 만들면 그 제품은 성공합니다. 이런 창업팀이 구성팀에도 우리는 돈을, 벤처 캐피탈리스트는 돈을 찌릅니다. 그냥 뭐가 혼자 아이디어 죽이고 내 학벌이 어떻고 이거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는 창업팀을 보기 때문에 자신의 한계를 알고 주변과 협업할 수 있는 팀워크를 가진 사람에 대한 우린 투자를 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명심을 하시고, 우리 이제 돈 IR을 하러 와야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유망한 산업의 3개가 저는 그래 봐요. 3비읍으로 비대면, 언택트, 바이오, 그 다음에 배터리, 이 3개의 산업을 보는데, 뭐 비대면 너무 잘 아실 거고, 그죠? 2015년도 타임지 표지가 이겁니다. 2015년에 태어난 애는 142살까지 살 거다. 그럼 앞으로 장수 관련 바이오 산업이 무지무지 유망한 산업이라는 걸 그걸 보여주죠. 그죠? 그래, 앞으로 바이오 산업은 영원할 거다. 지금 코로나 때문에 바이오 산업이 이렇게 인기 끄는 것이 아니고 바이오 산업은 계속 간다. 이걸 한번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고, 그리고 요즘 IoT라는 얘기 많이 하죠. 그죠? 인터넷 오브 띵즈라는데, 우리 배터리 하는 전문가들은 배터리 오브 띵즈라고 합니다. 배터리가 사물을 연결시키기 위해서는 배터리 없이는 연결이 안 됩니다. 배터리 뭡니까? 결국 통신을 가능하게 해주는 에너지 원천이 배터리죠. 그래서 우리는 BOT 세상이 IoT 세상을 백업을 해줄 거다. 그래서 배터리 오브 띵즈인데 앞으로 배터리 관련 산업이 또한 되게 유망한 산업이 될 거라는 걸 하나의 저는 개인적으로 감히 이 4개 비읍 산업이 앞으로 뜰 거다. 이거는 제가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들 IR 할 때 가장 강조점은 여러분들 경영팀을 잘 보여줘야 됩니다. 창업했을 때 우리 회사는 강점이 CEO 중에 한 명은 기술 전문가고 한 명은 시장 전문가, 이런 강력한 CEO 팀을 보여줘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시장은 여러분들을 높게 평가할 겁니다. 그 다음에 IR 갔을 때 긴 얘기하지 말고 아주 매력적인 얘기를 해가지고 IR 뒤에 벤처 캐피탈들이 와가 잠깐 얘기하자. 이런 애프터 미팅을 잡는 것이 IR의 목적이지, IR가가 1시간 동안 막 상세하게 자기 이야기만 하면은 다 졸아봅니다. 그래서 IR 할 때는 아주 따끈따끈하게 매력적으로 후속 미팅 요청이 들어오게 하는 것이 IR에 가장 초점을 두는 것이 좋겠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IR 할 때 주의하기 바라고요. 자, 마무리입니다.
2021년 1월달 신문 중앙일보 신문 기사가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서 2020년도에 지역 창업기업의 정규화 개선 방안 보고서를 국균위가 낸 것을 보고 보면 이래 있어요. 수도권을 제외한 지역에서 공통적으로 창업기업이 실패하거나 수도권 이외 지방을 떠나서 수도권을 가는 이유, 시장이 없기 때문이다. 그럼 시장을 창출하거나 아니면 시장에 있는 제품을 만들면은 지방에 있어도 되는데 이것 때문인데, 그러면은 현재 정부와 정부 관련 공공지원기관이 진행한 창업교육 90%가 사업계획 짜주고 IR 계획서 만들어주고 이런 거 하는데 이제 그러지 마라. 그럼 뭘 해야 되느냐? 아까 제가 시장을 잃는 눈을 키워줘야 되고, 그 다음 두 번째 뭡니까? 팀워크를 빌딩할 수 있는 협력 정신을 가르쳐줘야 되고, 그 다음 한 가지는 제가 바로 뒤에 얘기하겠습니다. 그래서 암스테르담 지시에서 스타트업 암스테르담이라고 해가지고, 암스테르담도 네덜란드의 수도임에도 불구하고 막 사람들이 막 떠났어요. 근데 왜 떠나는가 보니까 결국 창업 교육을 할 때 창업 생태계를 잘못 만들었더라. 그래서 네덜란드에 있는 세계적인 기업인 필립스에게, 자, 필립스가 좀 도와주세요, 창업기업들을. 필립스가 창업기업을 도와주는 건 방법 뭐겠어요? 여러분, 벤처기업들이 가장 큰 애로사항 두 가지는 뭡니까? 첫째, 돈이 없다. 둘째, 시장이 없답니다. 그죠? 그 벤처 캐피탈은 돈도 주고 뭘 줘야 됩니까? 시장을 연결해주는 벤처 캐피탈이 돼야 되는데, 만약에 필립스 같은 데를 그 벤처 캐피탈이 잘 알고 있다면은 창업기업인데, 야, 필립스가 원하는 거 이 제품이니까 이 제품을 개발하세요. 그럼 뭡니까? 우리가 벤처 캐피탈이 창업기업에 돈도 주고 그 다음 뭐래요? 필립스를 연결해줘 시장을 연결해 준다는 겁니다. 그 결과 암스테르담에 사람들이 떠나다가 암스테르담 사람들이 머물면서 점점 더 사람이 증가하는 도시로 바뀌어가는 것이 암스테르담 스타트업 암스테르담의 사례입니다. 그래서 창업 성공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시장 수요와 정합성을 검증하고 앵커 기업을 중심으로 그런 벤처 기업을 도와주게 하는 그런 창업 교육이 된다. 그래서 마지막 결론입니다. 혁신을 초래하는 기업가 정신을 교육시키기 위해서는 첫째, 학생들에게 시장 트렌드를 파악할 수 있게, 즉 시장을 이해할 수 있게, 시장을 파악할 수 있게 하고, 두 번째, 팀을 제대로 구축해서 혼자는 못하니까 자기가 자꾸 아이디어로 창업하려고 하지 말고 내 친구 중에 아니면 내가 아는 어른 중에 어떤 내가 이런 아이디어를 구현해 줄 수 있는, 시장에서 먹힐 수 있는 그걸 가지고 있으면 그분인데 삼고초를 해서 빌고 같이 팀에 끌어들이세요. 그 다음에 항상 비즈니스는 설사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실패하더라도 내 약속을 꼭 지킬 수 있는 신뢰를 기반으로 가야만이 그 기업은 한번 실패해도 그 다음 다시 시장에서 펀딩도 받을 수 있고 시장에서 성공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제가 시간 제약 때문에 많은 얘기는 못 드렸지만 어쨌든 간에 오늘 영남대학교 2021 기업가 정신 페스타 축하드리고, 앞으로 혹시라도 제 후속 이야기를 듣고 싶거나 아니면 돈이 필요하거나 시장을 연결해 달라고 저희인데 요청하는 일이 있으면은 아마 제가 나중에 제 명함을 여기 띄워 놓을 거예요. 그죠? 저희인데 연락하면은 서울 2호선 선능역 옆에 우리 사무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벤처 캐피탈 아이스케어로 오는데, 아이스케어의 의미는 I자가 두 개입니다. 우리 인큐베이션과 인베스트먼트, 돈만 투자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창업기업을 인큐베이팅, 보육까지 해주겠다는 것이 우리 회사의 하나의 비전이기 때문에 이름을 아이스케어 벤처즈로 만들었습니다. 예, 여러분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창업 계획하시면 꼭 성공할 수 있게 오늘 강의 내용들을 좀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네, 그래서 이어지는 순서는요, 방금 전 기조 강연을 하셨던 이재훈 대표님의 주식회사 아이스케어 벤처스와 영남대학교 기업가 센터 간의 MOU 체결식이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의미 있는 행사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네. 자, MOU 체결 세러모니를 위해서 기조 강연을 하셨던 이재훈 대표님과 그리고 영남대학교 기업가 센터장님을 무대 위로 모시겠습니다. 네, 지금 무대 위에 두 분이 앉아 계시고요. MOU 체결 계약서에 사인을 하실 예정입니다. 네, 두 분께서 지금 사인을 진행하고 계시고 여러분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오늘의 이 MOU 체결이 정말 뜻이 있는 많은 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네,
사진 촬영해야죠. 잠시 무대를 정비하고 오늘 MOU 체결에 관련된 기념사진 촬영이 있겠습니다.